아이의 공격성을 줄이는 5가지 방법입니다. 강압적인 가정 환경은 공격성의 사육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8, 9세까지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건 성인까지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묘사해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뼈에 있는 아무만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 공부 시간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아이의 공격성을 줄이는 5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격성이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보통 우리 아기들을 보통 천사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악마로 잘 변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지? 심리학자 리처드 트랑블레가 사내 평생에 걸친 그 폭력 발생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폭력적인 시기는 바로 만 2세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시기. 끄딱하면 바로 주먹이 나오고 꼬집고 찌르고 머리 박고 자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시기 만 2세입니다. 그래서 만 2세가 매우 폭력적인 시기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 폭력성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2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큰일 날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그 아이의 시기는 매우 공격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 대신 나이가 들수록 공격성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었는데 불구하고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8, 9세까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연구에 의하면 만 8세의 공격성이 거의 만 30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의 공격성이 만 8세까지 공격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거는 사회과학 연구를 바라볼 때 알아야 될 3가지 강의 일종의 말씀드렸죠. 대우 집단의 편견이기 때문에 지금 8살 때 공격성이 있는 아이가 무조건 성인이 돼서 공격성이 유지된다, 공격적인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세 때 공격성이 없던 아이가 30세 때 공격성이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8세 때 공격성이 큰 아이가 30세 때 공격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 2세가 가장 공격성이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8세, 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 공격성을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8세 때 공격성은 성인까지 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대부분 누가 더 공격적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들이죠. 남자애들. 그래서 실제로 남자애들은 계속 신체적 공격성을 계속 보이고 여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폭력을 쓰기보다 어떤 힘으로 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공격성이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은 신체적 공격성은 드러나지만 여자애들은
그 공격성이 신체적 공격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 관계적 공격으로 드러납니다. 친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따돌리거나 중성모략을 하거나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남자가 폭력을 쓰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더 남자아이가 공격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여자들은 말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공격성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그 공격성에 보이는 양상이 보이는 그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공격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공격성은 유전이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할까요? 예, 유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하면 환경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환경이 압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미국이 폭력 범죄가 훨씬 많고요. 다른 여타 선진국보다. 게다가 당연히 총기 사고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대부분 나라는 총기가 규제되는데, 뉴기니에 있는 어떤 부족은 그런 미국보다도 그 살인율이 50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요, 가정이 매우 폭력적인 가정일 경우에 아이가 공격성을 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성은 유전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나 공격성의 실제 발현, 공격성은 유전보다 환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럼 그 말은 뭐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뭐 당연히 사회 제도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겠죠. 미국 사람들이 총기 규제를 다 하고 싶지만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 시스템, 또 문화를 자체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가정 문화와 가정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5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가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표현이 정말 강압적인 가정 환경은 공격성의 사육장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의 사육장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다? 강압적인 가정 환경입니다. 특히 자녀를 자주 체벌하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죠? 너무 공격적이지 마 하면서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애가 공격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격성이 싹트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은 이렇게 폭력으로 체벌로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벌한다고 애가 망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대한 체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게 돼야 되고, 부모님이 그 자녀한테 공격적이면 당연히 아이들은 공격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서 내가 공격성을 부모가 강하게 하면 집안에서는 부모가 권력자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공격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공격성이 꼽히고 있는 거죠. 사육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끼리 자주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가정 환경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부부관계, 자녀한테도 공격적이지 않게, 특히 체벌은 최대한 줄이면서 자녀 교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격적인 환경 조성인데, 이건 가정 환경이라기보다 어떤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영상을 볼 때 공격성이 드러나는 영상을 보게 되면 남자애 같은 경우는 매우 모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크린 영상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영상이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볼 때 이게 막 공격성이 너무 많은데 맥락도 없는 공격성 있잖아요. 아무런 맥락이 없는데 막 폭력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는 아이일수록 친구들과 놀 때나 여가 실험에서 더 공격적인 특히 신체적 공격성인 거를 보여줍니다.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영향이 적지만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너무 많고 공격성이 너무 두드러진 어떤 스크린을 보고 있다면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면 그거를 차단하던가 아니면 제한하던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왜 그런 공격적인 것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렸을 때는 줄여서 좀 더 큰 상태에서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총, 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폭력성,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추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이렇게 공격성을 없앨 수 있는 비공격적인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스크린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공격성이 많으면 이거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못 보게 하실 필요가 있고 다른 거를 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애가 맞고 오면 어떻게 한다? 너도 때려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폭력적이고 보복하고 이런 것이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들을 학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어떤 공격적인 상황이 발현했을 때 그 공격성을 똑같이 발현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들을 이제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여유롭고 대인배가 되기보다 남들이 툭 치면 나도 툭 쳐야 되는 남들이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차를 운전하다가 조금 나한테 불편하게 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심어줄 수도 있다. 특히 거의 다 부모님이 심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아이들 더 크면 또래를 통해 학습하지만 특히 이제 미취학 아동부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쓰지 않지만 해서 누가 너에 대해서 막 강하게 험담하면 너도 똑같이 험담해라 하면은 기분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애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커서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애가 나한테 험담하면 나 똑같이 험담해서 아주 작살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하등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정서 명명학인데요. 그 매튜 리버먼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기술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감정 폭발을 덜 하게 되고 분노 폭발을 덜 하게 되고 공격성이 덜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냈는데 우리가 폭력성을 딱 쓸 때 특히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그거를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묘사해 보는 거예요. 글을 쓰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감정을 이 머리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그 뇌에 감정을 담당하는 애가 좀 죽어들고 이성이 담당하는 애가 좀 활성화됩니다.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조금 수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분노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냥 그 감정을 자체를 느끼지 마시고 그 어떤 것인지를 말로 언어로 기술해 보는 거죠. 때로는 앉아서 이제 글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노가 많이 줄어들고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는 감정의 뇌를 이성의 뇌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훈련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공격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이입 경험을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훈련시켜라 라는 것인데요. 그 사회심리학의 대가의 엘리어트 에런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이입은 공격성의 카운터 역할을 한다. 예, 카운터. 예, 공격성의 카운터 감정이입. 공감하는 능력인 거죠. 자녀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양육 방식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정이입 잘하는데요, 공감법 잘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가 친구의 장난감을 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 정상적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혼을 냅니다. 혼을 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갖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가져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그 룰의 중요성보다 자기 감정이 훨씬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아이가 저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먼저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잘못됐고 네가 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 공감 후 행동 제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특히 가정교육을 잘하시려고 하신 분들, 저같이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예의범들이 민감하신 분들 어떻게 하죠? 애를 먼저 혼내죠.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애 수준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데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공감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 행동 제한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마마보이가 되거나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거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감 후 행동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공감을 해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당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올라갑니다. 플러스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감정이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올라갑니다. 또 플러스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너무 학습만 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아이들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깨지고 배우고 깨지면서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공격적인 우리 애기들일수록 공격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공격성이 줄어야만 한다. 왜냐면 8, 9세까지 공격성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건 성인까지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걸 줄일 수 있을까? 공격성은 유전보다는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 어떻게 이걸 줄일 수가 있을까? 5가지 말씀드렸죠. 강압적 가정 환경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공격적인 이런 환경 조성하시고, 특히 스크린,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 잘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시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애들이 치면 너도 쳐라. 애들 너를 욕하면 너도 같이 욕해라.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서명명하기. 아이들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혹은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감 능력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격성을 많이 줄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